1962년 10월 미국 상공을 날던 한 정찰기가 평소와는 다른 사진 몇 장을 찍어 돌아옵니다. 처음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확대하던 분석관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죠. 쿠바의 숲 사이 그곳에는 분명 소련의 핵미사일 기지가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그 미사일은 단 몇 분 만에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조용히 멸망 직전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아직 출근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갔고 거리의 카페에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핵전쟁 버튼이 서서히 눌릴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역사는 이 사건을 쿠바 미사일 위기, 세계에서 가장 위험했던 13일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소련을 이끌던 인물은 니키타 후르시초프였죠. 문제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미국과 소련은 서로를 향해 핵무기를 겨누고 있었고 조금만 잘못 움직여도 지구 전체가 전쟁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은 몰래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필 쿠바일까요? 당시 미국은 소련 가까이 터키에 핵미사일을 배치해 두고 있었습니다. 소련 입장에서는 미국만 우리를 겨눌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 바로 앞마당인 쿠바에 핵미사일을 들여오기로 합니다. 그리고 미국 정찰기가 그 장면을 발견해버린 겁니다. 백악관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공습을 해야 한다는 의견, 즉시 침공해야 한다는 의견, 아무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 케네디는 며칠 동안 거의 잠도 자지 못한 채 회의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은 쿠바를 해상 봉쇄하기로 결정합니다. 소련 선박이 쿠바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가장 무서운 순간이 시작됩니다. 바다 위에서는 미국 해군과 소련 함대가 서로를 향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뉴스만 바라보던 그때 사람들은 진짜로 이제 핵전쟁이 시작되는 건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진짜로 가장 무서운 순간이 바다 200m 아래 깜깜한 철제관 속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962년 10월 27일 세계가 숨죽이는 그날 밤 소련의 핵잠수함 B-59 폭스트로트급 잠수함 한 척이 미국 해군 11척의 구축함과 항공모함 USS 랜돌프에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쿵. 미군이 던진 신호폭뢰가 잠수함 외벽을 때릴 때마다 선체가 울리고 조명이 깜빡거렸습니다. 승조원들은 이미 사흘째 잠도 못 자고 에어컨은 고장나서 내부 온도가 섭씨 50도를 넘었습니다.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뜨겁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치솟다 사람들은 속옷만 입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통신은 완전히 두절, 모스크바와의 연락은 끊긴 지 오래, 라디오에서는 미국 민간 방송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함장 발렌틴 사비츠키는 완전히 지쳐서 눈이 충혈된 채 소리쳤습니다. 이미 전쟁이 시작된 거다. 우리는 지금 공격받고 있어. 해거래를 장전하라. 우리가 죽더라도 저놈들을 다 수장시켜버리자. 함대의 수치를 남기지 말자. 그 순간 지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해거래 T5 위력은 히로시마 원폭의 수십 배, 단 한 발로 미국 항공모함 전단을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는 무기. 발사하려면 세 사람의 만장일치가 필요했습니다. 함장 사비츠키, 정치장교 마슬레니코프, 그리고 함대 참모장 바실리 아르히포프. 두 사람은 이미 발사에 동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르히포프 한 사람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잠수함 안은 죽음의 정적,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아르히포프는 조용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 우리는 아직 전쟁이 시작됐다는 증거를 하나도 못 봤다. 수면으로 올라가서 모스크바의 명령을 기다리자. 함장이 고함을 지르고 정치 장교가 설득하려 했지만 아르히포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잠수함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수면 위로 나온 순간 미군 항공기가 초저공 비행하며 탐조등을 비추고 기관포를 난사하고 확성기로 엔진 멈춰를 외쳐댔습니다. 해거래는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단 한 사람 바실리 아르히포프가 그날 밤 인류를 핵전쟁의 문턱에서 끌어당겼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지금도 말합니다. 한 사람의 노가 세상을 구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케네디와 후르쇼프 역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자는 없다는 걸요. 핵전쟁이 시작되면 미국도 소련도 그리고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도 함께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소련은 쿠바의 핵미사일을 철수하기로 하고 미국 역시 비밀리에 터키의 핵미사일을 철수합니다. 그렇게 13일 동안 이어졌던 인류 최악의 위기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더 무섭습니다.
세계를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간 건 거대한 외계 침공도 상상 속 재난도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두려워하던 인간들이었죠. 역사상 가장 위험했던 그 13일 동안 인류는 정말로 핵전쟁 바로 앞까지 가 있었습니다.